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난다. 7월 둘째 주가 밝았죠?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내일이죠. 이제 이 IXO 2024라고 하는 이 토큰 포스트에서 주최하는 이 웹3의 로드쇼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연사 시간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공유드리고 가겠습니다. 4시 40분부터 저의 강연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토큰 포스트 행사 주최자가 지금 타임 레버리지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벌써 1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료 티켓의 기회를 맨 처음에 50명 정도만 준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워낙 열정이 강하시니까 100장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방에서도 또 오시는 분들 계시던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정 너무 멋있습니다. 열정뿐만 아니라 또 항상 공부라든지 기사라든지 책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믿음으로써 확신 투자, 가치 투자를 하게 되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앞으로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제 두 번째 유튜브 라이브가 있거든요. 7월 14일 일요일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매도 가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저도 한번 잘 고민하고 고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정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은행이 나오고 있죠. BOA라고 불리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이런 트위터가 나왔네요. 역시나 당연히 팩트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주주로서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PNC라든지 시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의 이런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모두 연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C라든지 FIDC죠. 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모두 미국의 기득권 국가의 아래 존속되어 있는 하나의 기득권들의 생태계 안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사실 2020년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또한 리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하나의 특허까지 가져갔었죠. 과거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을 실질적으로 인용하면서 결제 시스템 특허에 대해서 출원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과연 그들이 왜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과거부터 그들은 화폐 혁명을 하기 위해 리플의 기술력, 인터레저 프로토콜, 정말 블록체인을 금융에 탑재하면서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슬슬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또 러시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받아들이면서 XRP 레저의 생태계가 점점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초석을 그들은 다지려고 할 것입니다. RLUSD 또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그 생태계가 구현이 된다면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얼마나 크게 팽창할지 천천히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바이낸스의 마크, SEC의 마크, 리플의 마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최근에 SEC의 승리에 따르는 이런 소식이 정해지면서 연방법원은 이 BNB, 바이낸스 코인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해서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가져올 것이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법원에서 바이낸스와 SEC의 그 법적 공방전에서 소송의 일부를 실제로 기각시키면서 어느 정도 코인 업계에 대한 승리라고 바이낸스가 말한 이력이 있죠. 바이낸스 코인 BNB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판명이 됐다. 이제 리플 XRP 또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 합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병렬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3분기 내로는 리플에 대한 소송이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조금 길어진다 한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리플이 주인공이 되는 한 해는 2025년 내년이 될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뉴욕 증시가 역시나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어주고 있네요.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쵸? 최근까지 코인 시장은 바닥을 기다 못해 거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더니만, 무슨 시즌 종료 나오는 것처럼 하더니만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 시장을 호황을 띠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S&P 500 지수 거의 하늘을 찍어 올리고 있죠. 역시나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보게 되면 역시나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어땠죠? 현재 도미노스가 가장 큰 비트코인이 요 정도 하락했다라는 것, 알트코인은 그쵸? 뼈도 못 추렸단 말이에요. 리플이 500원대까지 온 거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점점 호황을 띠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전 세계 주식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에 왜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에 베어 트랩을 지나고 있을 뿐 반드시 코인 시장 또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항상 4년 만에 있었던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의 그 상관계수가 역사적인 패턴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 강세장 같은 경우는 16년도, 17년도에 그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 또한 돈풀기로서 경제의 연착륙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대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연착륙이라는 것은 이 경기 둔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어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들은 다시 한번 지표를 핸들링하면서 경기가 다시 부양하고 있는 리바이벌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움직임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스탠스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미국 국채 시장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래포의 잔고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 잔고가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페드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리버스 리퍼치스 어그리먼트 영래포의 잔고 현황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줄어든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 잔고가 바로 그 유동성을 풀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식 시장만 계속 호황을 보여주고 코인 시장은 점점 빠그러지고 있다라는 이런 디커플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역사적인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16년도 17년도와 유사한 그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래포의 잔고가 계속 낮춰지고 있다, 즉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재무부가 20년 만에 국채를 바이백하면서 역시나 돈을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돈 풀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리바이벌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만 갈 게 아니라요, 코인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적인 이슈로서 조금 깔아앉았었죠. 내부적인 이슈 뭐가 있었죠? 마운트 곡스에 대한 상환, FTX에 대한 상환,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 제낀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언론 플레이, 개미 털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코어를 잡으면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주기영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강세 사이클은 유효하다라는 거. 최근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시총의 4%에 불과하다라는 부분.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 캡을 보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캐파시티가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퍼드를 통해 우리의 암호화폐 투자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마운트고스와 FTX 파산, 그 물량들 역시도 모두 다 그들의 속셈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유럽. 이 5개의 나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5대 기축통화국이었던 거 아시나요? 달러, 위안,
파운드, 엔, 유로화죠. 그들이 역시나 다시 한번 화폐의 혁명을 가져가기 위해 블록체인을 탄생시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 기업 순위를 봤을 때 대부분 약 80% 이상이 미국 국가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 같은 거래소,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채굴업체 모두 점령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순위 역시 미국의 기업, 그 대주주 현황을 보면 역시나 빅4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의 물량 또한 그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해 있고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식은 오르는데 암호화폐는 떨어져, 이거 디커플링 아닌가요? 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커플링으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 시점,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기 침체가 도래하게 됐을 때 그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은 아래로 내려가고 코인 시장이 혼자 달릴 수밖에 없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같이 간다? 즉,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의 이 내부적인 이슈로서 빠진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저스틴 선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서 그 세력들은 계속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지만 개미들이 남기고 간 물량들을 모두 그들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저스틴 선 역시 내일 행사에 연사로 참여를 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일찍 오시면 이 저스틴 선 또한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역시나 마운트 곡스 이제 상환 시작한다. 아직까지도 퍼드로서 떠들어대고 있죠. 개미 무덤 구간에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쫄 필요 없고요. 그들이 다시 이 물량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7월달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승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훈풍이 다시 한번 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XRP가 500원대까지 간 거 보고 저도 정말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XRP 고래들은 역시나 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토큰을 모았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도 500원대, 60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다 보니까 많이들 줍줍을 하시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드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또 그런 심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리플의 CTO죠. 이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에 대한 가격 주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이 코인 시장의 가격 침체에도 불구하고 XRP의 실용적인 효용성, 이 유틸리티를 강조했다라고 오고 있죠. 이제 슬슬 CBDC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준비할 채비를 마쳤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온다? 즉 리플의 시대가 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그렇죠? 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망을 XRP 레저로서 구축을 하고 도매용 CBDC,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토큰이 XRP이기 때문이겠죠. 코인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나 떨어진 부분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다음 사이클 올해 연말 기다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레이어 제로와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 기사거든요. 75개의 블록체인과 상호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연결되면서 생태계를 확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XRP 레저의 모든 상호 운용성을 가져오면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어드랍을 받으시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축적해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물량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F 자산을 발행하면서 레이어 케이크를 통해 DF 수익과 브릿지 XRP 획득을 허용했다라는 이런 기사 또한 나온 바가 있었죠.
반드시 모든 사이드 체인,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자하우라든지 루트 네트워크라든지 EVM 사이드 체인을 제치고 상호 운용성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것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록펠러 재단과 빌 게이츠 재단이 뒷배로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미국 연준을 필두로 한 재무부 그리고 IMF, BIS, 월드뱅크와 같은 그 국제 기구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들, 스위프트를 아우르는 전 세계 자금이체 기업이라거나 중앙 예탁기관, 회계망, 전상망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XRP 레저가 될 것이라는 것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